까지 이때가 참외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외가 화방이라고 해서 꽃이 피고 꽃이 지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꽃이 한꺼번에 다 피고 한꺼번에 지는 게 아니라 필 때가 있어요. 시기별로. 그래서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꽃이 피고 진 거에서 화방이라는 이게 일본 말이긴 한데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화방에 의해서 열매 맺히는 게 달라요. 가장 맛있는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역시 1화방 때가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있고 2화방, 3화방, 4화방 그 다음에 나머지 5화방, 6화방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래서 지금 보통 3월에서 이제 참외가 나오기 시작하면 3월에 나오기 시작해서 피크가 지나가는 6월까지 오고 나면 6월에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철 왔을 때는 참외를 먹게 되면 아마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참외 먹어도 당도도 하나도 없고 그냥 푸석푸석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MZ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거는 화방에 따라서 딱 판매하고 그러니까 시즌 아웃 될 때 빨리 시즌 아웃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합니다. 보통 마트에 대형마트 이제 그런 구조로 해서 다 흘러가는데 참외들이 대부분 다 가장 끝에까지 파는 건 시장에서 좀 많이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다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가형 이제 참외들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외는 1화방부터 4화방까지 그 화방에 피는 3월부터 5월까지 이때가 참외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외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식이 되지 못하는 과일이에요. 그 애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참외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참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식이 전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외는 그 시즌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즌에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참외를 잘 고른 팁 그러면 성주참외인가 산지하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출하 시기가 언제인가 그래서 3월부터 5월 이 사이에 먹는다 그러면 참외는 실패할 게 없습니다. 막 골이 깊고 뭐하고 이런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 다 하지 말고 그 시즌에 맞게 산지를 맞게 먹는 게 가장 맛있는 참외를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관의 구분보다는 그때쯤 되게 되면 보면 결이 단단해지지 못하고 보기에도 딱 그러니까 참외라는 게 아까 말한 것들 골이 깊고 다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샛노란 이런 부분들의 결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흐려져요. 골도 옅어지고 그 색깔도 노릇스름한 게 아니라 하얗게 노른 이런 참외들이 그때부터는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참외들은 되도록 지향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시즌에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포도를 생식으로 먹는 게 주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생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냐면 생식으로 먹기 위해서 보기 좋고 크고 당도 높고 씨 없고 이런 품종을 개발하려고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샤인머스켓가 그러잖아요. 샤인머스켓 당도가 20브릭스가 넘어가요. 어떤 것들은 보통의 캠벨포드나 이런 것들은 한 16도 이 정도인데 20브릭스가 넘어가면 이건 완전히 설탕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탕후루인가? 위에다가 또 설탕을 입혀가지고 먹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탕후루 같은 거를 해가지고 샤인머스켓 위에다 탕후루 해가지고 그걸 먹는 것들을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우리의 식탁은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당에 의한 전염이 너무 위험한 식탁을 만들어줄 것 같아서 전 샤인머스켓 현상도 사실은 좋게 보이진 않아요. 좋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포도의 왕은 이미 샤인머스켓가 됐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과일의 왕까지도 샤인머스켓가 점령할 것 같은 그런 과일계 황소개구리? 그러니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을 해요. 지금 샤인머스켓 잘 개발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샤인머스켓가 가져오는 우리 식탁에 대한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적포도 중에 캠벨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크게 키워가지고 씨 없이 만든 게 거봉이라고 그래서 한때 유행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청포도를 갖다가 씨 없이 크게 키운 거예요. 샤인머스켓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크기 이만하고 씨 하나도 없고 당도 그러니까 얼마나 먹기 좋아요. 생식으로 먹기에는. 이 품종은 어디서 개발했냐면 일본에서 개발했어요. 사실은 네덜란드나 이런 데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이쪽에서 과일 품종에 대한 개발들을 많이 해오는데 그쪽에서 절대로 이걸 개발하지 않아요. 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생식으로 먹는 가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포도주를 만들면 그러니까 프랑스의 제1의 수출이 뭐냐면 제일 수출 품목이 뭐냐면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끄는 건 농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업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2차, 3차 농업을 해서 발달해야만이 지금 현재 우리는 농촌들이 더 살아날 텐데 지금은 우리는 농업이 계속 정책적인 지원만을 받으면서 연명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을 갖다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가공화되지도 않고 식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갖다가 확장해 갔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 먹거리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과일이라는 품종 자체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닌데 자꾸 요즘 그 가수농가나 이런 데서 샤인머스켓을 심겠다고 막 그걸 넓히는데 혈안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돼 보면 다른 과일들에 대한 영향도 미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가지고 있는 영향까지도 크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현상은 조금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식탁에서 드시는 분들이 이 샤인머스켓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 이런 단점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일은 대부분 다 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잼을 만들거나 아니면 파이 같은 걸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소스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이 가공화 단계를 갖다 기반으로 놓지 않으면 생식만으로는 절대로 이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농업이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붕괴가 되고 나면 우리 식탁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수입 상품 가지고 다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과일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떤 그 정책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농진청이나 아니면 농림축산물에서 판단할 때 농업에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할 때 2차, 3차 가공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는 품종 개발과 그런 산업 인프라를 갖다 구축하는 걸 시기를 조금만 놓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식탁이 크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식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을 이루고 있는 뭐 과일이도 좋고 고기도 좋고 이 탄수화물도 좋고 쌀이나 밀이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오고 이 식탁에 올라오는 전 과정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가지면서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중에 첫 번째 부분이 오늘 과일 얘기했는데 과일 쪽에서는 가장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절대로 생식용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리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식품 산업에 인프라를 갖다가 계속 쌓아갔을 때만이 우리의 식탁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오랫동안 우리 후손들도 이 자연에서 얻어진 이 식품을 가지고서 우리의 몸을 바르고 건강하게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식탁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유통이나 농장에서, 시장에서나 농장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서 변화돼서 그래서 farm to table이 아니라 table to farm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을 가장 건강한 먹거리로 바꿀 수 있게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